외신에서는 일본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어버린 한국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의 황당한 대책 때문에 일본 SNS상에서는 심각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마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이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 튀어나오듯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주머니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위기에 봉착하자 한국은 뛰어난 능력과 재주를 발휘해 전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처음에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더니 이제야 한국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을 모니터링하고 학습하며 적극적으로 한국의 모델을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마저도 한국을 대서특필하는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일본마저도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뉴스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한 이유는 일본이 매우 다급해진 이유가 가장 큽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일본의 판정자 수는 278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일 최대치인데요. 도쿄만 97명이 늘어나면서 위기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도쿄에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이제 도쿄에서만 일일 판정자 수가 100명이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비상사태 선언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일본의 수도이며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보다 파급 효과는 훨씬 큽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쿄에서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판정자 수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경제적인 피해 역시 천문학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학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일본의 집중치료체제는 선진국보다 취약한 편으로 ICU 중환자 병상은 인구 10만 명당 5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일본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독일은 일본에 비해 6배가 많으며 현재 의료체계가 무너진 이탈리아도 일본의 2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ICU 병상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현저히 부족해서 판정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일본의 의료체계가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자꾸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2일 아사히 신문에서는 한국이 이탈리아와 달리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며 한국의 시스템이 매우 우수하다는 보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뛰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 지난 4월 2일을 기준으로 한국은 테스트가 43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으며 테스트와 추적 그리고 치료까지 일사불란하게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캐시리스, 즉 일본과 달리 한국은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쇼핑과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고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첨단 IT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10분 안에 판정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활동도 두드러진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의 민간 기업들은 판정자들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신속히 개발해 한국인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인프라까지 갖추어져 있다고 부러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세계 각국에서 극찬을 받을 때 아베 총리가 내세운 정책은 놀랍게도 가구당 1000마스크 2장씩 배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는 논란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SNS상에서는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논란이 상당히 커지자 해외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 정책에 대해 격앙된 일본인들의 각종 SNS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기사 제목으로 한 가구당 마스크 2개는 부족하다는 뜻이 담겨있는 아베노믹스를 빗대 아베노 마스크라며 아베 총리가 일본 내에서 상당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2개의 마스크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즉 마스크 2개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소식이 해외까지 보도가 되자 사실상 아베 총리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셈인데요. 한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점과 비교해보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언론을 살펴보면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일본 언론 현대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전 국민 기절, 마스크 2장에서 드러나는 아베 정권의 어둠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매체가 아베 총리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번 대책에 크게 실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기서도 아베 친구들의 이권을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대책본부에서 아베 총리 혼자만 얼굴에 비해 특히 작은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마치 아베 총리의 모습은 미흡한 대책을 상징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베 총리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바라볼 때마다 왜 저렇게 얼굴에 비해 작은 마스크를 쓰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저만 이상하게 바라본 줄 알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확인해보면 그 마스크도 다음 주 이후에나 가능하며 그것도 일본인들 전원이 아닌 겨우 가구당 2장씩 불과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시기적, 규모적, 과학적 등 모든 측면에서 충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러한 정책을 누가 발언했고 어떤 회의체를 거쳐 결재를 했으며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마스크 2장을 나눠주는 일본 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야말로 일본의 어둠 그 자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2월 초부터 일본 각계각층에서는 마스크 부족 현상 때문에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증산을 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달 남짓이 지난 지금에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하고 인터넷에는 재고가 없어 일반인들이 구매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당국이 자신만만하게 마스크를 확보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마스크를 일본 당국은 어떻게 확보를 했으며 이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당국이 진정으로 할 일은 효과가 없는 첫 마스크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 마스크의 증산과 유통이며 그것을 정상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구매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성능이 훨씬 좋은 마스크마저 이제는 일부 약국에서 남아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현격한 격차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편 뉴스위크 일본판에서는 아예 대놓고 일본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제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어버린 한국의 테스트 체계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한국 시스템을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13배가 넘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 2월 29일 909명을 정점으로 이제는 하루에 100명 안팎까지 감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기사에서는 뛰어난 시스템을 갖춘 한국에게서 일본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의 테스트 체계를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4페이지에 걸친 내용이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한국 정부는 1월 19일에 처음으로 판정자가 나온 이후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실시 그리고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광범위한 테스트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사에서는 한국은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341개소의 국민안심병원과 612개소의 선별진료소 등 많은 곳에서 테스트와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나 워킹 스루 테스트도 실시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한국에 비하면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최근에 경로를 모르는 30세 이하의 판정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령층에 비해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2차 확산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일본은 이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후에 한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면서 하루빨리 테스트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기사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신마저도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국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전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세계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드립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6월 30일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가 공동으로 한국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한중교류의 활기가 더해지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이 보복으로 적용했던 한한령이 해제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한국 콘텐츠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관광업계부터 초록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콘텐츠 관련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류는 중국만 배척했던 거지 이미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K-드라마, 글로벌 팬덤을 갖춘 K-팝, 게다가 코로나 시대에 맞춘 ICT 융합 콘텐츠까지 글로벌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든요. 이렇게 한류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세계 곳곳의 투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소비, 그러니까 언택트로 이뤄진 온라인 K컬처 페스티벌에서 전 세계 150개 지역, 405만 명이 함께 온라인 콘서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냉랭해졌던 세계가 한류로 후끈 달아오른 거죠. 이런 재미있는 한국 문화 덕분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한국 문화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캐나다 인기 드라마에선 한국 이민자 가족이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디즈니에서는 주인공을 아예 한류 마니아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세계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팽창을 일으키는 문화라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요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함께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한국이 외국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블랙핑크는 유튜브 사상 최단 시간대 1억 뷰를 돌파하며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26일 미국 토크쇼에서 신곡 How You Like That을 공개했는데요. 이때 한복을 개량한 옷을 입은 게 화제가 됐습니다. 전통 한복 문양과 고름을 차용한 옷을 본 외국인들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의상에 대한 문의와 구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 해외 팬은 한복을 사랑한다, 오 마이 갓! 이라고 외쳤을 정도로 한복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동양풍 의상하면 기모노가 아닌 한복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고 있는 한복은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편안함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한복의 매력은 해외 컨텐츠에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한복 입은 미셸 오바마가 그려진 그래피티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미국 인기 드라마에선 주인공들이 한복을 입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오는 7월 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포스터는 한국풍 일러스트 버전으로 포스터가 제작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한류 콘텐츠와 함께 전 세계로 진출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한복을 K-패션의 핵심으로 만들기 위한 한복 박람회까지 열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아름답고 기품 있는 한복에 빠져들고 있죠.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도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조선시대 왕의 행진 음악이었던 대취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전 세계의 대취타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화려한 국악에 감각적인 비트가 깔리고 강렬한 래핑이 얹어지면서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한 겁니다. 슈가는 이 곡으로 한국 솔로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3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에 같이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으로 온 지구에 풍악을 올린 겁니다. 슈가의 대취타를 들은 해외 팬들은 음원을 제공한 국립국악원의 원곡을 직접 찾아 나설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낯선 장르이지만 국악 특유의 기품과 한이 담긴 음악의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슈가의 대취타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 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취타 해설 영상에 영어 자막을 달아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역사와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한 겁니다. 현재 이 해설 영상은 조회수 18만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대취타 신드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취타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용인 대장금 파크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거든요.
방탄소년단이 촬영한 장소가 팬들의 성지순례 명소가 되는 만큼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대장금 파크는 앞으로 더 활기를 띠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한류에 대한 사랑은 한국 전통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한복과 국악도 그렇지만 한국 드라마 킹덤에 나온 전통모자 갑도 주목받고 있고, 또 BTS 노래 가사에도 나온 호미는 외국에서 정원을 가꿀 때 유용하다며 예상치 못하게 전 세계의 이템이 되기도 했거든요. 한국의 현대문화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앞으로 K컬처는 더 힘을 발휘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집콕 한류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국가 간의 교류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오히려 랜선을 통한 문화교류가 뜨고 있거든요. 최근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한국 문화 강의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한식, 태권도, 전통무용, 가야금, 한국 영화 시청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한류들이 사랑받고 있는데요. 요즘 한류 팬들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한국 역사와 한글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은 이제 전 세계 76개국 213개소로 확대됐다는데요. 지금까지 수강생이 4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웠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마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고풍스러운 멋이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 사용되는 벽지 브랜드에서는 코리아 컬렉션을 출시했는데요. 작업을 함께한 양태호 디자이너는 코리아 컬렉션의 조선 책거리와 병풍도, 궁궐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나오면서 한국 공간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중국, 일본과는 다른 고유한 한국만의 멋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운 한국의 멋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게 됐죠. 한류 확산은 한국의 강력한 문화 발신국이 됐다는 의미다. 주프랑스 한국문예원 전혜용 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선 군사력이나 경제력만큼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류 확산은 우리나라가 강력한 문화 발신국이 됐다는 걸 뜻하는데요. 우리의 문화가 인류 문화에 기여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존경받고 발언권을 가지는 나라가 되면서 결국 세상을 호령하는 문화적 위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해진 만큼 문화 제국주의가 되지 않도록 늘 성찰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 문화만 한쪽으로 집어넣으려는 생각보다는 쌍방향 문화교류로 착한 한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인류의 우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문화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착한 한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로 알리다 보면 언젠가 한국은 전 세계 문화를 이끄는 문화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한류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